네, 마포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픈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과제가 좀 길어요. 사이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수업을 듣고 나머지 1시간은 과제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란 해서 포트폴리오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만의 사이트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구글에서 포트폴리오 하고 이미지 검색을 하니까 뭐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나오고 뭐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도 있고 포트폴리오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나왔어요. 자, 보면은 좀 다른 이미지들보다 좀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뭐 보기 좋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자, 우리가 사전에서 포트폴리오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집약한 작품집. 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들었던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 만드는 제작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하나의 도구에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나 아니면 건축 설계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쓰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인쇄가 된 책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학습지 같은 것들을 하나씩 모아놓은 것도 포트폴리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기 썼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기장들도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들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해온 과정과 전체 내용을 한눈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창작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노래든 뭐 음악이든 노래 음악 같은 건가? 뭐 미술이든 아니면 뭐 글쓰기든 만들기든 이런 창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가 여러 개의 작품들을 하나에 쫙 모아놨으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성격의 디자인을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어떤 문제 해결 활동을 쭉 나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할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습득한 지식들을 성찰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쭉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겠죠, 이제. 완성이 되면 이 한눈에 보이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 내가 초반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성장하는 데 모습이 보인다. 또 아,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찾아봤던 자료들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성실하게 과정을 모두 모아놓으면 자신의 창작물과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아, 내가 문제 해결을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다시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성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술 공부를 해서 한 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점수는, 내가 가진 기술적 소양은 100점 만점에서 90점인데 시험은 70점밖에 못 맞았어요. 이랬을 때 선생님은 너는 70점짜리 기술 성적을 가지고 있어. 너의 기술적 소양은 70점밖에 안 돼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면들도 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다른 친구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학습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가진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열었어요. 자,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만들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형태로 만들 텐데, 우리는 학교에서 구글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 안에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매우 편하고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혀놓으면 기술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렇게 빈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 점 9개 있죠. 구글 앱, 앱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클릭하고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세요. 자, 우리 학교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는 공짜예요, 공짜. 용량도 무제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자, 처음 만드는 사이트니까 폴더를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막 그냥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나중에 파일들이 많아지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선생님은 여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이름은 오늘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인데, 오늘의 목적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기. 자, 그러면 자기소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이트를 만들 거거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사이트 만드는 메뉴가 없네. 더보기까지 가면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빈 페이지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제목 없는 사이트,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문서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홈페이지로 게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목 없는 사이트 제목부터 넣어 볼까요? 자기소개니까 학번이랑 이름을 넣어 둡시다.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점검하기 편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해서,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선생님 학번이 없으니까 3학년 8반 01번, 자, 권석영 이렇게 사이트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이트 이름이 입력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 페이지 제목은 자기소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목도 우리가 두껍게 크기를 크게 뭐 작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자기소개에서 좀 두껍게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미지 변경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이미지가 있죠. 자,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글 유형은 뭐냐면 자, 클릭을 하면 표지, 대형 배너, 배너 제목만 있는데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배너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표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나와요. 화면 하나에 꽉 차게. 그 다음에 대형 배너 하면 그거 한 절반 정도, 배너 하면 3분의 1 정도, 제목만 하면 제목만 딱 나옵니다. 선생님은 일반적인 형태인 배너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도 여기 보면은 이제 삽입 페이지 테마 있는데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요. 텍스트 클릭해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권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빈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자, 실제로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컴퓨터에서 볼 때, 요거는 태블릿에서 볼 때, 요거는 휴대폰에서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형 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반응형 웹은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해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시 X 누르고 돌아왔어요. 자, 이미지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 해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이미지를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뭐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네요. 기술로 검색하니까 선생님은 그냥 가장 처음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얘를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보면은 선생님이 얘를 클릭을 딱 해서 옮기면은 세로 선들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예,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기준선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크기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면 그림이 잘렸죠. 이랬을 때 요거 자르기 취소를 누르면 그림이 비율이 유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할래요. 그냥 이렇게. 자, 이미지 하나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올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레이아웃을 삽입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형태를 쭉 그대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레이아웃을 입력을 요거를 하면은 그림과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그림 두 개와 밑에 텍스트가 이렇게 붙습니다. 뭐 이거는 작은 그림 두 개, 큰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이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업로드 하던가 아니면 뭐 여기다가 유튜브를 넣던가 뭐 지도를 뭐 달력을 넣던가 지도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검색해서 자, 마포중학교 검색 한번 해볼까요? 마포중학교. 자, 우리 학교의 주소를 해서 요거를 선택을 누르면 네, 이렇게 마포중학교 지도가 나오죠. 자, 마포중학교입니다. 자, 주소는 강서구 등촌동 화곡로 403 입니다. 전화번호 02-3663-25 아이고
2587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요 그림 밑으로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당겨서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아래로 내려갔죠. 자, 요 사이로 넣고 싶다. 요 사이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 얘를 당겨서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 내려오네. 내려와라. 여기 파란 선 보이죠? 이렇게 하면 내려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미지를 한번 올려봅시다. 이번에 여기에 뭐 올려볼까요? 구글 이미지 검색 마포중학교. 네. 우리 학교가 이미지가 있나? 우리 학교 운동장인가 봐요. 네.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우리 학교 가양역에서 가깝잖아요. 가양역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가양역. 모르겠다. 이런 거 한번 넣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면 하나에서 계속 내려서 봐서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중간에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페이지가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홈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자, 페이지를 먼저 4번을 생성을 할 겁니다. 홈이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해서 뭐 마포중학교 소개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홈 마포중학교 소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뭘 넣을까? 이번에는 학교를 소개했으니까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넣어봅시다. 완료. 자, 이렇게 홈 자기소개 마포중학교 소개 볼까요? 홈 자기소개 마포중학교 소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자, 학교 소개. 그러면 자, 여기서 하위 페이지를 한번 선생님이 추가를 해볼까요? 하위 페이지. 하위 페이지 뭐가 있을까? 학교 학교 환경 해서 뭐 어떤 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위 페이지를 또 추가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선생님 소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소개도 만들어 볼까요? 자기소개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위 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싫어 잘하는 것 좋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위 페이지 나의 특징 여러분들 다 각각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겠죠.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컴퓨터에서 볼 때 홈을 누르면 홈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기소개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특징, 학교 환경, 선생님 소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아직 우리가 만든 페이지는 없으니까 작성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리 보기 끄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마. 자, 테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글꼴 스타일도 뭐 이렇게 헤비하게, 클래식하게, 가늘게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가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다 특징을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텍스트들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자,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 있죠. 나의 특징. 예를 들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넣어볼게요.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 자, 여기에다가 나의 특징. 자, 나는 키가 180cm이고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84kg이에요. 비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특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들어갔죠.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막 이렇게 문장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 나의 특징 해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다가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자, 이미지 캐러셀은 뭐냐면은 이미지를 여기 넣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선택. 자, 기술 해서 검색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넣어볼까요? 또 이미지 추가 선택. 기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넣고 또 이미지 추가 선택. 기술. 뭐 이런 것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죠.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 캐러셀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미리 보기를 한번 보죠. 미리 보기를 보면 자,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가 뜨죠. 요거를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이런 기능들 본 적 있죠? 요거를 이미지 캐러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은 뭐냐면 자, 이번에 버튼을 여기 만들 거예요. 다 지우자. 자, 홈페이지에서 버튼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자, 했죠. 링크. 여기에다가는 새로운 웹사이트의 주소를 넣어도 돼요. 여기 아니 뭐 네이버를 넣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사이트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버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자, 자기소개 페이지 삽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미리 보기를 볼게요. 홈에서 자기소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얘 크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 만들고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좋아하는 것. 아까 좋아하는 거 있었죠? 삽입. 그 다음에 또 버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잘하는 것. 자, 삽입. 그 다음에 또 버튼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나의 특징. 네, 이렇게 해서 삽입.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정도 넣고 자, 이렇게 아유, 자꾸 소리가 나네. 수업을 그만하라는 의미인가? 그럴 순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거 가죠. 이런 식으로 뒤로. 네, 잘하는 거 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버튼을 만들어 두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여러분들 이동하기 편하게. 페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구분선은 뭐냐? 이렇게 그냥 선이에요. 뭔가 섹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넣는 선입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캘린더, 여러분들이 뭐 캘린더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캘린더는 설정이 좀 많이 번거로워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넣기도 좀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따로따로 캘린더를 만들어야 돼서 그냥 일단은 패스할게요. 지도는 아까 넣는 거 보여줬고요. 문서도 넣을 수 있어요. 문서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만든 문서를 넣을 수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 파일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이트 도구를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거고, 여러분들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가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클래스룸에 어떤 메뉴를 만드세요라고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해서 사이트 도구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사이트 도구 주소를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주소를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자, 어떻게 이게 홈페이지에 보일까?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 더 볼게요. 메뉴를. 네, 마지막으로 게시하기 전에 지금 메뉴가 이렇게 상단에 있죠. 여기 설정에 가면은 요 탐색 위 요거를 옆으로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옆으로 옮기면 이렇게 옆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그냥 위로 할게요. 위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 보면은 버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바꿨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이트 도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이트에 게시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볼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시 버튼을 눌러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게시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사이트 웹 주소가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디 만드는 것처럼 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아까 여기 3801 권석영 했더니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자 뭐라고 쓰냐면은 선생님이 정해줄게요. 아예 자 학번 땡땡땡땡 학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 너무 길어져 그러면. 그래서 학번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페이지니까 in 이렇게만 넣을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801 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의 주소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자 https 해서 sites.google.com/mapo.sen.ms.kr/3801in 요게 여러분의 사이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용자는 마포중학교의 모든 사용자. 여기서 관리를 눌러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특정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음.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모든 사용자가 찾아서 볼 수 있음. 요거는 변경을 해줍니다. 모든 사용자가 자 게시된 버전을 찾고 볼 수 있음. 이렇게 요걸로 설정을 해줍니다. 게시 설정은 저장. 네,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음으로 되어 있죠. 소유자는 여러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완료 누릅니다. 그리고 자 공개 검색 엔진에 내 사이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요청. 요거는 체크하세요. 일단 우리는 연습 삼아 만드는 거니까 이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별로 안 좋은 짤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게시합니다. 게시. 그러면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링크 버튼 이렇게 성공적으로 게시한 다음에 여러분이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요 게시된 사이트를 쭉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아까 웹사이트 주소를 3801 in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라버리세요. 먼저 링크를 복사를 하고, 자, 제출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 요 부분은 잘라버려도 됩니다. 요 부분은 잘라버려도 돼요. 요게 홈이라고, 그냥 요 홈이라고 한글이 코드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볼까요? 실제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이죠? 그쵸? 자기소개, 뭐 마포중학교 소개 뭐 있죠. 좋아하는 거 클릭하면 좋아하는 거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한테 과제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방법은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자세히 써놓을 거니까 잘 읽어보고 제출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과제 성실히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끝. 안녕.